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풍운의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비운의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송영길. 사실은 말이죠, 나름대로 화려한 정치 이력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말년에 가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길을 걷고 있네요. 송영길, 오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강신업TV의 미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만만치 않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송영길 앞에는 말이죠, 그냥 청신호가 켜져 있었습니다. 푸른 일어났던 상스러운 그런 용이 말이죠, 앞에 막 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하고 엮이면서 이 송영길의 정치적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한테 옆에 가면 이 모진놈 옆에 있다가는 이 정 맞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송영길이 정말 판단을 잘못한 것이 뭐냐, 이재명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자기는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나 서울시장을 나가겠다는 건 사실은 핑계질하지 않고 원래가 이재명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다음에 내가 이재명 다음에 이어서 대권을 한번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이 바로 패착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지역구를 날로 먹어버리고 송영길을 버렸습니다. 송영길이 지금 돈봉투 20개, 이것이 문제가 돼서 거기서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지고, 이정근이라고 하는 자가 오빠 하면서 송영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면서 송영길의 다른 별건이 지금 다 드러나게 되었고, 송영길은 지금과 같이 감옥에 갔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다시 감옥에 가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즉 송영길은 이재명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꼴입니다. 자, 그 송영길이 오늘 결심 공판, 그러니까 1심입니다. 오늘 구형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의 논고가 있고 송영길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송영길은 뭐라고 최후 진술을 할까요? 눈물을 흘릴까요? 내가 이재명한테 지역구를 물려주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할까요? 송영길, 참 어떻게 보면은 한때 송트남이라고 또 외국까지 가가지고서 나라 망신을 시킨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송영길이가 이리저렇게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는 한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요리조리 잘 피해오면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해먹고 인천시장도 해먹었는데 결국은 그 운이 다한 것일까요? 운빨이 이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감옥에 가서, 정말 감옥에 가서 반성하면서 자기가 또 무슨 저번에 구속됐을 때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 목사의 길을 가든지 그렇게 되나요? 자, 송영길, 오늘 이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송영길은 말이죠, 지난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2024년 1월에 기소가 됐는데요, 10개월 만에 이제 1심 절차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다음 달쯤에 한 달 정도 이후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 허경무 부장판사의 심리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 왔고요. 받고 있는 지금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자, 정당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있었을 때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거기에 이제 윤관석이는 바로 돈봉투를 받아서 살포했다고 해서 이미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징역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지금 윤관석은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송영길의 별건이 드러났는데 이 별건서에 대해서 송영길은 상당히 그야말로 반박을 하고 또 반항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정치활동을 지원 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즉 먹사연을 통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아쓴 혐의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먹사연을 통해서 받았지만 이거는 송영길이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즉 불법 정치자금이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송영길은 이러한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다가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송영길은 이러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송영길은 이 경선에서의 불법 자금 살포 내지는 또 정치를 하면서 먹사연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이제 구형이 있게 되면 다음 달이나 선고가 있게 되고 1심 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영길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 6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기는 지금 조국혁신당입니다만은 황운하라는 놈이죠. 황운하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도 연루돼 가지고서 지금 3년을 지금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만은 또 여기에도 안 끼는 데가 없이 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름대로 그야말로 오선 의원을 지냈고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고 인천광역시장을 지냈고 글쎄요, 상당히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본인도 또 이제 법조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가 결국 이재명이라고 하는 모진 놈을 만나서 그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그런 꼴이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영길의 정치 인생에 큰 하나의 이제 갈림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소나무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또 변희재 또 노영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또 당을 꾸려서 재기를 노려보았습니다만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뿔뿔이 다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영희는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서 또 뭐 강혜경의 또 뭐 변호인을 맡는다고 하고 있고, 또 변희재는 말이죠, 미국 가가지고 무슨 또 망명을 하는 애 떠들고 있고요. 또 송영길하고 함께했던 최대집도 결국은 이제 떠난 것으로 보이고, 송영길 이 소나무당에는 송영길의 그 측근들 몇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소나무당을 만든 것이 어떤 잘못된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만들어 가지고서 뭔가 보여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나 처절하게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송영길의 위상이 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이가 공천 하나 안 주고 완전히 또 조국혁신당 같은 데서는 황운하 같은 놈한테도 공천을 주면서도 송영길은 철저히 버리니까 송영길로서는 울분이 하늘을 찔렀겠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을 잘못 봐가지고 거기다 지역구를 물려준 것 자체가 송영길의 뭔가 부족하다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번에 이 마이너스 2%가 송트남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업 TV입니다.